Hallo, meine Damen und Herren, ich bin wieder da.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19과입니다. Wie geht's Ihnen? Mir geht alles nicht so schlecht. 솔랄라. 저는 그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드디어 19과. 자, 19과에서는 뭘 공부하게 될까요? 19과에서는요, 완료형을 공부하겠습니다. 완료형 배우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주 부정사, 주 인피니티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주 부정사 무엇에 해당한다 그랬죠? 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어의 to 하고 비슷한데요. 주 부정사라 그래가지고요, 주 더하기 동사 원형 꼴이 있습니다. 이 주 더하기 동사 원형을 주 인피니티브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어의 to 부정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떠한 용법이 있을까요? 명사적 용법이 있겠고요. 형용사적 용법이 있겠고요. 부사적 용법 세 가지로, 영어에서도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 있죠. 독일어에서도 명사, 주 인피니티브가 주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쓰임이 있는지 한번 예문을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보실 예문은 116쪽에 있는 예문 93번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 더하기 동사 원형이라고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를 한번 해볼까요? lernen.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lernen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 lernen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배우는 어쩌고저쩌고, 형용사적 용법을 되겠죠.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까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쓰임은 주 더하기 동사 원형 해가지고요, 주 lernen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주 lernen, 주 다음에 동사 원형 꼴이 그대로 온다. 이것을 주 부정사라고 한다. 별로 어렵지는 않죠. 자, 93번 예문 뭐라고 쓰여 있나요? Es ist schwer für Ausländer 뭐가요? Deutsch gut sprechen. Deutsch gut zu Deutsch gut zu sprechen. 자,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Es ist schwer für Ausländer Deutsch gut zu sprechen. 여러분 모르는 말 어떤 게 있을까요? schwer 정도? schwer 하게 되면 형용사로서요. 첫 번째, 무거운, 무게가 무겁다 할 때 그 무거운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schwer 하게 되면 무거운 아니면 어려운 두 가지 뜻인데요. 반대말로는 leicht라는 말이 있습니다. leicht 하게 되면 무거운의 반대말은 뭡니까? 가벼운 이란 말이 되고요. 어려운 반대말은 쉬운 그런 뜻이 되겠죠. schwer, leicht 가장 기초적인 형용사에 속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es 뭐죠? 영어의 it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Es ist schwer für Ausländer. Ausländer 뭐였죠? 우리 벌써 배웠었죠? 어떤 말입니까? 외국인이란 말이죠. 외국인. 외국은 뭐였습니까? Ausland, 외국인, Ausländer, 외국의 해서 Ausländisch 해서 벌써 몇 강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나라 이름 배웠을 때 우리가 이미 배웠던 말들입니다. Ausländer, 외국인입니다. Es ist schwer. 그러면 이건 무겁거나 어렵거나 했는데요. Für Ausländer. 이쯤 되면은 무거운 이란 뜻보다는 어려운 이란 뜻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Es ist schwer für Ausländer. 외국인에게는 어렵습니다. S, 영어의 it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이건 뭐가 될까요? 당연히 가주어 정도가 되겠죠. Es ist schwer für Ausländer. 외국인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주어 S가 등장했으니까 이제 진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등장할 차례죠. 뭐가요? Deutsch gut zu sprechen. sprechen, 말하다. 영어의 speak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sprechen, 불규칙 동사죠. do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Du sprichst, er spricht. 기억나십니까? Du sprichst, er spricht. 그래서 말하다 이란 말이고요. sprechen 같은 거 동사의 삼형용 불규칙에 속합니다. 지금 혹시 동사의 삼형용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동사의 삼형용 여러분 한꺼번에 왕창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두세 번씩만
한 2주일, 3주일 정도 꾸준히 공부하게 되시면요. 입에서 줄줄줄 나오니까요. 꾸준히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sprechen. 자, 말했다는 그럼 뭐가 될까요? sprechen은 불규칙에 독하는데요. sprechite가 아니라 불규칙이니까 sprach. sprechen, sprach. 완료형은요. gesprochen 이 되겠네요. sprechen, sprach, gesprochen 해가지고 sprechen의 3회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Es ist schwer für Ausländer, Deutsch gut zu sprechen 하게 되면요. 독일어를 잘 sprechen, 말하는 것, 이가 되는데요. 독일어를 말하는 것, 잘 말하는 것은 외국인에게는 다소 어려운 일이다. 이런 문장이 되는데요. 이 경우, 이 Deutsch gut zu sprechen, 이걸 하나의 구로 생각해 주게 되면요. 이 부분이 원래 S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원래는 Deutsch gut zu sprechen ist schwer für Ausländer 이 문장인데요. 앞에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빼줘요. 그냥 S라는 가저를 놓았습니다. Es ist schwer für Ausländer, Deutsch gut zu sprechen 하게 되면 이 문장은 결국 뭐에 해당합니까? 주어에 해당하죠. 주어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명사가 되겠죠. 이런 것을 바로 주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명사적 용법 Es ist schwer für Ausländer Deutsch gut zu sprechen. Echt? 정말 어려워요. 자,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으니까요. 다음은 주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이라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하는 일은 뭐죠? 문장에서 어떤 말을 서술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가 있겠죠. 뭐 그 사람은 키가 크다 그러면 키가 크다 뭐 서술적 용법에 해당하고 키 큰 사람 하게 되면 키 큰이란 말은 형용사인데 어떤 말을 꾸며주는 어떤 한정적 용법에 해당하게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주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건요. 이렇게 어떤 말을 이렇게 꾸며주든지 하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에 형용사적으로 쓰이는지 예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예문은 94번입니다. Er hat keine Zeit. 어떤 Zeit죠? Mit ihr ins Theater zu gehen. 자, 이걸 한번 보시죠. Er hat Zeit. Er hat Zeit 하게 되면 시간이 있는 거죠. Er hat keine Zeit 했으니까요. 그는 시간이 없는 거에 해당합니다. Er hat keine Zeit. 그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Mit ihr 하게 되면 ihr, sie, ihr, sie 해서 그녀와 함께 mit 삼격집의 전치사인 거 이제 다 아시겠죠? 삼격집의 전치사 뭐가 있습니까? 예. aus, bei, mit, nach Seite von zu, gegenüber 해서 mit, 삼격지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ie, ihr, sie에서 이역골이 온 것이죠. 이제 갑자기만 문법적인 사항이 부지기수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헤매시거나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Er hat keine Zeit. 여기는 또 keine 다시 한번 복습을 할까요? Zeit 하게 되면 여성이고요. haben 동사니까 당연히 사격이 와야겠죠. 여성 사격은 keine니까 keine 그대로 왔습니다. Er hat keine Zeit. 시간이 없습니다. mit ihr 그녀와 함께 ins Theater zu gehen. ins 어떤 말의 줄임말이죠? 이거 우리 전치사 할 때 다 공부한 건데요. in das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ins Theater. Theater 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Theater는요. 중성에 해당하고요. 쉽게 말해서 극장이라는 말인데요. 극장. 말 나온 김에 이거 알려드리고 가죠. 극장이란 말은요. Theater라는 말하고 키노라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중성으로 das Theater, das Kino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둘 다 극장인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같은 극장이지만 독일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heater 하게 되면요. 여러분 연극 무대라든지 아니면 음악 콘서트 하는데 그러니까 클래식 같은 거 콘서트 하는데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예술 공연 에 해당하는 그런 공연장의 개념이 테아트고요. 키노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관. 우리나라에서는 극장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확실히 분리가 되지 않는데요. 테아트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공연장이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키노 하게 되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Das Theater, das Kino 둘 다 das고요. 테아트, 키노 구별하십시오. 자, 그러면 mit ihr ins Theater zu gehen. 그녀와 함께 공연장에 갈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자, mit ihr ins Theater zu gehen이 주 인피니티브 하나로 이루어진 구가 되고요. 동사 원형 왔죠? 앞에 붙어있는 문장은 다 이 gehen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 전체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Er hat keine
Zeit를 꾸며주는 거죠. 그녀와 함께 공연장에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공연장에 갈이란 이 부정사 무더기가 keine Zeit라는 그런 Zeit를 꾸며주는 형용사적으로 쓰였습니다. 맞죠? 그녀와 함께 극장에 갈 시간, 그녀와 함께 극장에 갈이라는 말 자체가 시간을 꾸며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 인피니티브 같은 경우는 형용사적으로 쓰인 그런 부정사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영어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가 하는 일, 어떤 일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사를 꾸며준다거나 형용사 부사를 꾸며준다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거나 단독으로 쓰여서 특정한 어떤 말의 뉘앙스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부사는 뭐 문장 가운데서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부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부사로 쓰인 용법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Die Wahrheit. Wahrheit가 이상했었네요. Zu sagen, als ich eine Pizza. 자,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Die Wahrheit zu sagen, als ich eine Pizza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as, 우리 벌써 배운 과거형이죠. 어떤 과거형입니까? essen, as, gegessen 해가지고 먹다 이런 말에 해당하는데요. as, 먹다. 뭘 먹었습니까? as ich eine Pizza, 피자를 한 판 먹었습니다 하게 되는데요. 나는 피자를 한 판 먹었다. 어떻습니까? 말이 다 되죠. 그런데 앞에 부가적으로 말이 설명이 붙었습니다. die Wahrheit zu sagen 하게 되면 Wahrheit 하게 되면요. 여성이 되고 진짜인, 진실인 이런 말, 진짜, 진실 이런 말을 말하는데요. die Wahrheit zu sagen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정도의 뜻을 나타내주는 어떤 부사구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거 말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die Wahrheit zu sagen 어쩌고 저쩌고, die Wahrheit zu sagen 저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사실을 때로 말하자면 뭐 솔직히 말하자면 어떠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거 여담으로 한마디만 해드리면요. die Wahrheit zu sagen 이 말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죠? 예.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뭐, 진실을 말하자면, 터놓고 말하자면 하면, 뭐, 안 좋을 것도 없지만 너무 많이 쓰게 되면요. 그럼 저희는 평소에는 별로 진실이 아닌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야. 라고 이런 뉘앙스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이 말 알아주십시오. die Wahrheit zu sagen. 사실대로 말하면, 진실대로 말하면, als ich eine Pizza. 나 피자를 한 판 먹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die Wahrheit zu sagen 이 자체가요 부사구 단독적으로 쓰이는 독립부사구에 해당한 영어로 말하자면 독립부사구에 해당하는데요. als ich eine Pizza 하게 되면 이 말 없어도 ich esse eine Pizza 자체만으로 충분히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부가적으로 붙음으로 인해서 문장의 설명을 부가적으로 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인 부정사 같은 경우는 부사적 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재에 보게 되면요. 인피니티브를 이용한 부사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바로 어쩌고 저쩌고 구문인데요. um주구문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미로는요. 무엇을 하기 위해 뭐뭐를 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구로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um주구문이라고 쉽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교과서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교과서가 아니라 교재죠. 교재 95번을 한번 보시면요. Der Neffe spart Geld ein Auto zu kaufen.
이란 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여기 주 구문이 쓰였는데요. 주 하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에부터 보면요. their nephew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조카를 의미하게 됩니다. 조카 중에서도 특히 남자 조카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nephew 하게 되면 남성이고요. A로 끝났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A로 끝나면 대부분 95%가 여성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나머지 여성이 아닌 5%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nephew 하게 되면 남성으로서요. 조카라는 말입니다. 조카. der Neffe spart Geld 하게 되면 이 동사 원형은요. sparen 동사입니다. sparen 뭐냐면요. 전략하다, 저축하다 이런 말인데요. sparen 보통 어떻게 쓰냐면 sparen 하게 되면 뭐뭇을 아끼다, 전략하다, 저축하던데요. für 뭐뭘 하기 위해서 아끼다. 그래서 für 어쩌고저쩌거나 아니면 auf 어쩌고저쩌고 이거 두 가지 전치사하고 자주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ch spare Geld für die Reise. 나는 그 여행을 위해서 돈을 아낀다. Ich spare Geld auf die Reise. 그 여행을 대비해서 돈을 아낀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sparen für oder sparen auf 해가지고 이 전치사들과 잘 써서 결합하는 동사니까요. sparen 외우실 때 sparen für oder sparen auf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Der Neffe spart Geld. 조카가 돈을 아낍니다. 왜요? 주 구문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ein Auto zu kaufen. ein Auto zu kaufen. 자동차를 한 대 사기 위해서 돈을 아낀다 이 말인데요. 주 구문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나 예문 볼까요? Wir leben nicht zu essen, sondern wir essen zu leben. 아이고 여기다 보니까 우리 반가운 구문이 하나 나왔죠. 어떤 게 반갑습니까? nicht, sondern. 아이고 n이 빠졌네요. nicht sondern 하게 되면 nicht a, sondern b 해가지고 우리 어떤 거 배웠었죠? nicht a, sondern b. a가 아니고 b다. a가 아니고 b다. 그래서 nicht a, sondern b 구문 기억하시죠? wir leben nicht zu essen. 우리는 삽니다. 그러게 보는데 또 반가운 손님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 zu.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인데요. wir leben nicht zu essen. 주 뭡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앞에 nicht가 붙었으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sondern 그 대신에요. wir essen 우리는 먹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zu leben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 같은 경우는 nicht a, sondern b 이거 알아두시고요. zu 뭐뭐 하기 위해서라면 wir leben nicht zu essen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sondern essen wir zu leben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런 뜻의 구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주 부정사 구문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을 때,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을 때, 그리고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을 때 세 가지 다 공부해봤는데요. 특히 부사적 구문에서 주 구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주 부정사에 대한 설명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다 하셨습니까? 이해 못하셨으면요. 지금 CD 멈추시고요. 다시 앞으로 돌려서 한번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주 부정사 구문은 굉장히 독일어 문장이나 말에서 많이 튀어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우리의 테마인 완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완료형. 완료형. 정말 이름도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공부하셔보면요. 완료형 별로 어려울 거 없고요.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좀 더 재미있는 그런 형태라고나 할까요? 기본적으로 독일어 완료형이 갖는 그런 의미는요. 뭐냐면요. 영어의 현재 완료라는 거 아시죠? 독일어에도 완료처럼 영어처럼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시제 한번 공부하고 갈까요? 독일어의 시제에는 크게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거 6개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여기에 각각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이 붙어서 12시제가 되는데요. 독일어는 기본적으로 진행형이 존재하지 않고 기본적인 6시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 사람들도 진행형이라는 걸 쓸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진행형의 뜻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진행형이란 건 없는데요. 굳이 표시를 하게 된다면 현재형으로 그냥 표시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진행형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따로 진행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형 의미를 굳이 나타내려면 그냥 현재형으로 쓰셔도 충분히 그 상황에 따라서 진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진행형 없는 걸로 알아두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독일어의 시제는 6시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요. 현재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과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아직 남은 것이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이 현재 완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만 배워주시게 되면 나중에 미래와 과거, 미래 완료와 과거 완료 역시 기본적인 원칙은 같으니까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독일어의 현재 완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어의 현재 완료는 기본적으로 과거와 연관된 현재 상황이라고 아실 텐데요. 독일어는 그 반대입니다. 현재와 연관된 과거 사실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를 씁니다. 곧 이름은 현재 완료지만 독일어의 현재 완료는 시제상 과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 이런 생각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과거형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 역시 결국에는 과거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면 과거와 현재 완료 사이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존재하게 될까요?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시면 안 됩니다. 궁금하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과거형은요, 말 그대로 과거 그 자체만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완료를 이용해서 과거를 표시해주게 되면요,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와 관련이 있는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요. 아주 그런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주 초급 단계에서 그런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까지 공부하시거나 가려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무엇만 알아주시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만 머리에 넣어주십시오. 독일어 현재 완료는 과거를 의미한다. 과거형과 똑같은 의미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도 전혀 무리는 없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 완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과거형은요. 주로 글을 쓸 때,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많이 과거형을 사용하게 되고요. 현재 완료는 주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쓸 때는요. 문서를 쓰거나 서류를 쓰거나 이렇게 글로 나타낼 때는 주로 과거를 표현할 때 과거형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말로 회화를 하거나 일반적인 말을 할 때는요. 과거 사실을 나타내는데 현재 완료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쯤이면 좀 현재 완료에 대해서 감이 오십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완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독일어 현재 완료를 만드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sein 동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haben 동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sein,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떤 말이어야 되냐면요, pp골 완료형, 우리 동사의 3호형에서 배웠죠? pp 완료형이 와야 되고요. haben 더하기 pp 완료형이 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완료골은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죠? have 더하기 pp죠. have나 has 더하기 pp가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를 만드는 건데요. 독일어의 경우는 haben, have에 해당하는 haben 더하기 pp 이외에도 sein 동사 더하기 pp형이 있습니다. sein 더하기 pp 과거 완료형, haben 더하기 pp haben 더하기 pp 완료형에서 sein 결합이냐, haben 결합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앞으로 표현할 텐데요. sein 결합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완료형에서 sein 동사와 결합해서 sein 더하기 pp를 써서 완료형이 되는 경우, 그리고 haben 결합이다. 그러면 현재 완료에서 haben 동사와 결합해서 haben 더하기 pp에서 완료형을 만드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사에 따라서 어떤 동사는 sein 동사하고 결합해서 완료형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동사는 haben 동사와 결합해서 완료형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동사가 sein 동사와 결합하고 어떤 동사가 haben 동사와 결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ein 동사 결합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sein 동사. 자, sein 동사는 어떤 동사가 sein 동사 결합하게 될까요? sein 동사는 기본적으로 장소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완료형이 sein 플러스 페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소 이동 어떤 것이 있죠? gehen, 가다, fahren, 차를 타고 가다, fliegen, 뭔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그 다음에 kommen, 오다, 뭐 fallen, 어디에서 넘어지다, 떨어지다, 아니면 reisen, 여행을 하다, 여기에서 어딘가로 여행을 하다, 등등등. 어떻습니까? 아, 이 등등등 독일어로 und so weiter. 이거 땡땡땡 우리나라에서는 기타 등등 등등 이런 말을 쓰는데요. 독일어는 und so weiter, und so weiter, und so weiter에서 기타 등등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나온 김에 땡땡땡 쓰는 김에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세요. sein 동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장소 이동의 동사와 함께 결합하게 됩니다. 장소 이동. 그러면 장소 이동 어떻게 쓰일까요? gehen, fahren, fliegen, kommen, fallen, reisen. 어떻습니까? 전부 다 여기 쓰이는 동사는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죠. 이런 장소의 이동이 담긴 장소의 이동의 의미가 담긴 동사들은요, 기본적으로 sein 동사와 결합하신다고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떻게 쓰이는지 문장 가운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143쪽 한번 보시게 되면요. 143번 예문 한번 보시게 되면요. 교재로는 15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143번, 좀 약간 복잡한 구문이 나왔는데요. 그냥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Sie, 그 여자가 온다. 현재부터 해볼까요? Sie kommt, 그 여자는 온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거 과거형으로 표현해보면요. kommen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3호형, 과거형, 완료형에서 불규칙으로 동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두십시오. 기본적으로 불규칙 동사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본 동사들은 불규칙 동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gehen 같은 경우도요, gehen, ging, gegangen 해서 불규칙으로 변하게 되고요. 여기 나온 kommen 같은 경우도요, 불규칙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동사들은 불규칙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kommen 같은 경우는요, 과거형이 3형을 쓰게 되면 kommen, kam, gekommen 이렇게 됩니다. kommen, kam, gekommen. 지금 빨리 여러분 교재 뒤에 있거나 아니면 사전 뒤에 있는 동사의 불규칙 변화표에서 commen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commen이 kommen, 현재형, kam, 과거형, gekommen, 완료형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그 여자가 온다, 현재를 말했는데요. 그 여자가 왔다, 과거로 한번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sie kam 이렇게 되겠죠. 자, 뒤에 어미 붙습니까? 이히 어미 안 붙고요. do에서 st 어미 붙고요. 에어지에스에서 과거형 어미 안 붙습니다. 어미 안 붙여도 됩니다. sie kommt 그 여자는 온다. sie kam 그 여자는 왔다. 과거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걸 이번에는 과거와 똑같은 의미인 완료형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sie, 자, commen 같은 경우는 온다, 간다. 어떻습니까? 장소에 이동이 있는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sein 동사 지배를 하겠습니다. sie, sein에서 어떻게 되죠? 당연히 ist가 되겠죠. sie ist, 그 다음 commen을 페페형, 완료형, commen, kam, gekommen 쓰게 되시면요. gekommen. 예, 이렇게 쓰시면 멋지게 현재 완료가 완성이 됐습니다. Sie kam 의미가 똑같습니다. Sie ist gekommen 그녀는 왔습니다. 그녀는 왔습니다. Sie kam, sie ist gekommen 똑같은 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소 이동을 나타내는 말 sein 동사 지배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예문 하나 살짝 보고 갈까요? 144번 한번 보게 되면요. Mein Bruder 짠 뭐라고 쓰였죠? nach Deutschland 그냥 네로만 쓰겠습니다. mit
seiner Frau. 짠. 이걸 한번 보죠. Mein Bruder 갔습니다. nach Deutschland 독일로 갔습니다. meet 하게 되면 영어의 with하고 같죠. 함께, 가지고, 타고 뭐 이런 뜻이니까요. 삼격집의 전치사입니다. meet seine Frau. 자기 부인과 함께 독일로 갔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gehen 이란 말을 드리겠습니다. gehen 하게 되면요. Mein Bruder gehen 어떻습니까? 갔다,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mein Bruder geht 간다, 갈 것이다 이런 말이 될 텐데요. gehen 과거형을 한번 쓰면 mein Bruder ging nach Deutschland mit seiner Frau. 예, 이렇게만 하셔도 부인과 함께 독일로 갔습니다 라는 문장이 훌륭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gehen 동사 이번에는 과거를 쓸 때 완료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완료형, gehen 동사, 장소 이동의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sein 동사와 결합하게 되세요. 자, mein Bruder 같은 경우는 sein이 어떻게 되죠? 3인칭 단수니까 당연히 er ist nach Deutschland mit seiner Frau. 자, gehen, ging, gegangen에서요. gegange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아까 설명 안 드렸네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sein 더하기 폐폐형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형에서는요. 반드시 이 폐폐형이 문장 맨 끝에 이렇게 와야 됩니다. 영어처럼 mein Bruder ist gegangen nach Deutschland mit seiner Frau. ist gegangen 하고 바로 이 뒤에 gegangen 하고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sein 더하기 폐폐형이라고 했는데요. 이 폐폐형 어디에 위치하느냐? 반드시 문장 맨 끝에 이렇게 꽁무니에 딱하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haben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haben 더하기 폐폐형 같은 경우도요. 이 폐폐 완료형이요. 항상 문장 맨 끝에 떡하니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 뒤에 오는 거 아닙니다. 영어하고 헷갈리셔서요. 바로 이 뒤에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독일어에서는 sein 결합이든 haben 결합이든 폐폐형, 완료형은 반드시 문장 맨 뒤에 와야 된다. 이거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왔는지 보겠습니다. Mein Bruder ist nach Deutschland mit seiner Frau gegangen. 예, 문장 맨 끝에 왔죠. 그런데 뒤에 슬쩍 붙은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Als ich noch jung war 라고 했는데요. 자, als ich noch jung war 여기에서 als라는 접속사 제가 처음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als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뭐뭐 할 때 뭐뭐 했을 때 무엇을 했을 때, 무엇이었을 때라고 해서 그때 과거의 일정한 한 시점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as, 무엇이었을 때, 무엇 했을 때, as 반드시 그리고요.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접속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뒤에 본 문장, 이런 걸 본 문장이라고요. 뒤에 부가적으로 붙은 문장을 부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주문장, 본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문장 뒤에 붙은 부문장의 경우, 특히 이런 접속사가 이끄는 부문장의 경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동사가 맨 뒤에 이렇게 후치한다는 특징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정치, 도치, 후치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정치 어떤 것이었죠? 주어, 동사, 순서, 도치, 동사, 주어, 순서, 후치 이렇게 완료형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속사가 이끌어서 부문장을 이끄는 경우 동사의 위치가 주어 다음에 와야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데요. 동사가 주어하고 쭉 이렇게 찢어져서 동사가 문장 맨 뒤에 오는 걸 후치, 뒤에 오니까 뒤 후자 위치에 찢어 써서 후치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독일어 동사가 가진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완료형 같은 거 어떻습니까? ist gegangen, gegangen이란 본동사가 후치를 했죠. 그리고 als, 접속사가 쓰인 부문장의 경우 주문장이 되고요. 부문장이 부가적인 설명을 주는 부문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als라는 접속사, als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접속사가 앞으로 더 나올 건데요. 이런 접속사가 이끄는 부문장의 경우 동사가 문장 맨 뒤로 간다, 후치한다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땠을 때인지 한번 보죠. als ich noch, 아직 jung, 젊었을 때, war 같은 경우 어떤 동사의 과거형이죠?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아시겠죠? sein, war, gewesen. 그래서
sein war gewesen에서 sein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ich bin의 과거형이 ich war 이렇게 되는 거죠. als ich noch jung war, 내가 아직 어렸을 때라는 말이 되는데요. jung 반대말 먼저 alt, 늙은 이런 말이 되죠. als ich noch jung war, 내가 아직 어렸을 때 해서 이 war, als라는 접속사로 인해서 후치된 거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교재를 보게 되면요, 제가 쓴 구문과 비교해서 여러분 여기가 ist가 아니라 war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mein Bruder ist gegangen이라고 저는 썼는데 교재에는 mein Bruder war gegangen이라고 썼는데요. 이런 걸 보통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여기가 war가 왔는데요. 과거 완료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도 하죠. 일단은 현재 완료로서 이렇게 공부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까지 해서 장소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sein 결합을 한다라는 점 눈여겨두시고요. 두 번째, 어떤 동사냐? 상태 변화의 의미가 있는 자동사는 반드시 sein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들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볼까요? wachsen이라는 말이든지 아니면 sinken이라는 말이든지 아니면 schmelzen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wachsen 하게 되면요, 무엇이 이렇게 자라나다, 성장하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wachsen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자라나거나 성장했다 이런 말을 나타내니까 상태가 변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wachsen 같은 경우는 완료형을 쓰게 되면 sein과 결합하게 됩니다. 이 wachsen 기본 동사에 속합니다. 여러분 교재나 사전 맨 뒤를 열어보시면요, wachsen 역시 불규칙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서는요, wächst 너는 자란다, 성장한다. 그는 자란다, 성장한다. wächst. 그래서 wachsen 같은 경우 wächst에서 둘 다 불규칙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동사 3호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achsen, wuchs, gewachsen. wachsen, wuchs, gewachsen. 예, wachsen, wuchs, gewachsen. 이렇게 돼서 자란다, 자랐다, 자랐다, 페페형까지 이렇게 됩니다. sinken 같은 경우는요, 무엇이 이렇게 가라앉는다 라는 뜻인데요. 어떤 상태에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쭉 가라앉으니까 어떻습니까? 상태가 변한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sinken 같은 경우도요, 완료형이 되면 sein 결합을 하게 됩니다. sinken도 역시 여러분 뒤에 있는 걸 보면 불규칙에 속하는 말입니다. sinken, sinkte, gesinkte가 아니고요. sinken, sank, gesunken 이렇게 3호형 변하니까요. 알아두시고요. schmelzen 같은 경우는요, 무엇이 녹아내리다, 흘러내리다 이런 말인데요. 어떤 상태로 있다가 이것이 흐물흐물 이렇게 녹아내리니까 어떻습니까? 상태가 변한 말이죠. schmelzen 같은 경우도요, 불규칙입니다. 현재형에서는 du schmilzt, er schmilzt 해가지고 녹다, 흘러내리다 이런 말이 되고요. 3호형은 schmelzen, schmolz, geschmolzen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장을 하나 보면서 상태 변화 좀 더 점검해 보도록 하죠. 문장은요, 147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Die Witwe, 아르메란 말 빼고요. 아르메는 뭐 가난한 이런 말인데요. 그냥 주어만 빌려오도록 하죠. Die Witwe war gestern im Krankenhaus gestorben. 자, die Witwe war gestern im Krankenhaus gestorben. 자, 이 말도 일단 ist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거 완료가 쓰였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완료로 공부하니까요. 제가 war 동사를 그냥 ist로 현재로 바꾸겠습니다. Die Witwe ist gestern. 어제 Witwe 하게 되면 뭐 미망인, 과부 이런 말이 되는데요. Die Witwe ist gestern im Krankenhaus. Krankenhaus 뭐죠? 어제고요. Krankenhaus는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gestorben. 어떤 말인지 모르겠죠? 이 말은요, sterben 이라는 말입니다. sterben 하게 되면 죽다라는 말로 써요. 어떻습니까? 이 말도 여러분 교재 뒤나 사전 뒤에 펼쳐보시면요, 불규칙 동사군에 속합니다. sterben, stop, gestorben. 과거형은 stop, 페페형은 gestorben.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살고 있던 상태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살고 있던 상태에서 죽으니까 당연히 상태가 변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 경우에서는 sein과 결합했을 때서요. Die Witte ist gestern im Krankenhaus gestorben. sein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상태 변화의 동사가 sein 결합을 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하게 되면요. 세 번째는 sein, werden, bleiben. sein, werden, bleiben. 이 세 가지 동사의 경우는요. 무조건 sein 결합이다 라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sein, werden, bleiben.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Ich bin jung. Ich bin jung 말고요. Ich bin 뭐라고 쓰죠? Ich bin 그냥 jung으로 합시다. Ich bin jung. 나는 젊습니다. 이 말 과거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죠? Ich war jung. 나는 젊었습니다. 역시 과거와 똑같은 의미인 현재 완료로 써서 쓰게 되면요. 여기 현재 완료 ich, sein이나 haben 결합을 해야 되겠죠. jung, 그 다음에 여기 페페형은 sein, war, gewesen이었으니까 여기 gewesen을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sein 동사는 반드시 sein 동사와 결합하게 되니까요. 여기에 당연히 sein의 이희꼴인 이희에서 sein은 bin이 되니까 ich bin jung gewesen. 나는 젊었습니다. 그래서요. sein 동사의 현재 완료형은 sein과 결합해서 ich bin 어쩌고저쩌고 gewesen 하게 되면 나는 어떠어떠했습니다. ich war로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werden 동사는 어떻게 변할까요? Ich werde ein Arzt.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 Ich werde ein Arzt. werden 동사, 불규칙 동사죠. 여러분, 불규칙 werden 동사 또한 불규칙 과거형에서도 현재형에서도 불규칙이었는데요. 과거형에서도 역시 불규칙이 됩니다. werden 기본적으로 변화형은요. werden wurde geworden. 세 가지 꼴이 되는데요. werden wurde geworden. 자, sein 동사니까 나는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ich wurde ein Arzt가 되겠죠. Ich wurde ein Arzt. 그러면 똑같은 말로써 이걸 현재 완료로 나타내게 보습니다. 자, werden 동사는 sein과 결합하게 되니까요. Ich bin ein Arzt geworden. 이렇게 Ich bin ein Arzt geworden. 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sein과 결합하는 동사들. sein 어떤 말하고 결합했습니까? sein 동사 장소 이동의 동사와 결합했고요. sein 동사 상태 변화 동사와 결합했고요. sein 동사 sein, werden, bleiben 동사와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sein 동사 자동사와 결합하는 동사입니다. 자동사와 결합하는 동사라는 거 대부분의 자동사는 sein과 결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가죠. Wann sind Sie angekommen? 이거 angekommen 어떤 말입니까? ankommen 도착한다 라는 말인데요. kommen 오다라는 말에 an이란 말, an 비분리전철 미스베임프트게페어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분리전철입니다. 어떻게 kommen 어쩌고저쩌고 an 이런 식으로 찢어져서 쓰여야 되겠죠.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요. 동사의 사묘형에서 제가 설명을 비분리 동사는 드렸는데 아직 분리 동사는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거 변화를 한번 시켜보면요. commen, getcommen이니까 기본적으로 uncommen 같은 경우도 uncommen이 돼야 되는데요. uncom이 돼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come 어쩌고저쩌고 an 이게 과거형이 되고요. 완료형은 an, getcomen commen, come, getcommen이란 말 앞에 an이 붙었어요. come 어쩌고저쩌고 an 그 다음 완료형은 an, getcomen 해서 이 an이 게 앞에 떡하니 붙게 됩니다. 이거 비분리전철하고는 틀리죠. 비분리전철 besuchen 같은 경우는 완료형이 어떻게 됐죠? besuchen, besuchte, besucht가 됐죠. 앞에 게가 없었습니다. 그냥 besuchen, besuchte, besucht에서 비분리전철의 경우는 앞에 완료형에서 게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분리전철의 경우는요. 반드시 앞에 게가 붙어서요. come, an 도착했다.
angekommen. 도착했다 해서 완료형까지.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wann sind Sie angekommen? 도착하다. sein 결합일까요? haben 결합일까요? 어디에서 어디에 도착하다. 장소 이동에 자동사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sind, sein 결합입니다. wann sind Sie angekommen?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이거 분리동사의 패패형, 완료형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sein 결합 공부하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haben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과거완료, 미래완료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료형 배우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완료형 독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구절 꼭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케이, wir sehen uns wieder.